명품 대란, 당신이 몰랐던 7가지 사실들. 티셔츠 쪼가리 한 장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요즘은 누구나 명품 티, 가방, 지갑 등 하나씩은 거의 무조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괴현상까지 생겼다. 명품을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닐 때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며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느낌이 들고 이성에게도 어필될 것 같고 나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 가격대가 살벌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구매하지 않았다. 주로 패션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구매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런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꼭 돈이 많지 않아도 패션에 관심이 없어도 너나 알 거 없이 명품을 소비한다. 티셔츠가 한 장에 수십만원인데 국밥이 몇 그릇이, 가방은 또 얼마나 비싼지 하나 사려면 한두 달은 빠지게 모아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명품에 진심이 되었을까? 명품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사람과 정갈한 옷을 입고 깔끔하며 깨끗해 보이는 이 사람, 두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 설문조사를 요청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응할 것인가? 당신이 평소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특이 취향이 아닌 이상 깔끔한 사람에게 더 호감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 옷차림이다. 당신이 이성을 소개받아 만나기로 했을 때 저 멀리 걸어오는 이성을 보고 제일 처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얼굴이, 멀리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옷차림이 보일 것이다. 상대가 입은 옷을 보고 패션 센스를 가늠하고 그를 토대로 대략적인 잘생김이나 예쁨을 알 수 있다. 물론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못생기면 나가리다. 같은 얼굴이라도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훨씬 더 호감형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집에서 허벅다리나 벅벅 긁으며 대충 눈에 보이는 다 늘어난 빤스바람으로 집에만 있는 당신,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방구석에서 안창살이나 긁으며 살다가 이러다 진짜 뭣도 안 되겠다 싶어서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당신, 이제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깔끔한 옷차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옷의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다. 비슷한 재질, 비슷한 디자인이더라도 뭔가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더 있어 보이고 알아주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사실 돼지 목에 진 중. 그렇다면 이런 기분은 왜 드는 걸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명품을 좋아할까?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옷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길거리에 어여쁜 숙녀분들께 남자의 어떤 점을 매력으로 보냐고 묻자 외모보다 성격이라고 답하는 숙녀분들. 실험 참가자인 남자는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다. 남자의 직업이 무엇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공장에서 기계 수리하는 분, 음식점 사장님, 최종 매력도로 0점을 말하는 여자도 있다. 중년의 여성분께도 까이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남자가 옷을 갈아입는다. 깔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 직업이 무엇일 것 같냐는 물음에 의사나 변호사일 것 같다는 소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차림새의 중요성이다. 이제는 예쁜 티를 입더라도 더 비싼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는다. 사람들이 옷의 중요성을 알게 된 현재, 같은 종류의 옷을 입더라도 명품을 입음으로써 다른 종류의 의복을 입은 듯한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속에는 분명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을 떠나서 자랑하거나 뽐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 과시욕이다. 그렇다면 돋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뭐가 문제일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보이고 싶어 하거나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한 정당한 노력은 생략하고 단순히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 낮은 자존감, 우울감, 불안감 등의 감정 문제 등을 과시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이다. 특히 심한 열등감을 과시욕을 통해 해소하는 듯한 경험을 한 사람은 과시욕에 더욱 집착하며 결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명품의 본래 뜻은 매우 뛰어나거나 탁월한 물건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유명하고 가격이 비싼 물건을 뜻한다. 자존감은 인간이 가진 본성이고 본인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력은 시대적 배경, 살고 있는 문화권,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 등 여러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명품 중독 현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공동체를 중시하고 개인이 튀는 행동을 문제로 여겨왔다. 요즘 말로는 집선비. 현대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교 문화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사회에서 본인의 가치가 남들보다 높음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명품은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특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높은 가치가 부여된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빚지면서까지 명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명품 중독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한다. 우리는 차림새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옷을 예쁘게 잘 입어야 더 호감형으로 보인다는 것.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단순히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아닌 예쁜데 비싸기까지 한 명품을 입기 시작했다. 그럼 명품은 왜 명품일까? 물론 재질이 고급스럽고 뭔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렇기야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비싼 가격을 우리는 당연하게 구매할까? 또는 없어서 못 사게 되었을까? 명품에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럴까? 명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며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은 고급품을 일컫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명품이라 불리는 상품들이 팔리게 된 원래 이유는 품질이 좋기 때문이었다. 보장된 퀄리티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그것을 보증까지 하기 때문에 명성이나 브랜드 가치 등이 덧붙여졌다.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고급 원자재들로 제작되어 당연하게도 품질은 좋은 편이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좋은 편이 아니다. 본래 명품이란 타사 제품들보다 어떤 면으로든 우월한 점이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부유한 상류층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브랜드가 많았다. 하지만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술조차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한 현대에 와서는 의류나 잡화류의 명품 브랜드는 명품과 일반 공산품의 수준차가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대다수다. 애초에 몇 명의 유명 디자이너와 브랜드 네임에 크게 의존할 정도로 디자인 아니면 품질 차이가 나기도 어렵다. 심지어 디자인조차 베끼려고 들면 모조품과 진품 구분이 쉽진 않다. 브랜드들이 매년 하는 가격 인상은 명품의 실용성이 제로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 물가 상승률은 기본으로 따라가고 30~40%도 우습게 올려버린다. 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허리가 끊어져도 살 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큰소리치지만 정작 이렇게 구입해도 별로 쓸모도 없다. 명품 시계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시계보다 스마트폰의 시계가 더 정확하다. 내 시계는 유튜브도 볼 수... 아이러니하게도 비합리적인 선택은 오히려 명품을 구입하는 명분이 된다. 명품 많이 사는 사람 보고 돈이 썩어나냐 라는 말을 한다. 굳이 그 돈 주고 그 돈이면 이런 말을 하면 손가락질 받는다. 명품 살 돈도 없으면서 괜히 배 아프니까 명품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고 한다. 이상하다. 쟤나 나나 버는 돈은 비슷한데 분명히 무리해서 산 거 뻔히 아는데 명품 사면서 주접을 떨고 있네. 속으로 이런 생각하니까 굳이 명품에 집착할 필요 없다. 명품 안 입어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잘생겨 보일 수 있다. 명품 산다고 무리하지 말고 정말로 내 여유되는 선에서 구입하면 아주 알차게 명품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본인은 굳이 명품을 안 입어도 얼굴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